부모님이 돈이 많았던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쁜 게 됩니다.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. 좋다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자원을 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.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잘못이지.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둘 다 먹겠다는 내 욕심의 탓이지. 집안이 좀 유복한 편이셨고, 네. 그리고 아이비리그에서 프로를 하셨습니까? 네네. 운이 좋게 그렇게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. 석사는 미국에서 하셨었던 건가요? 박사를 한국에서 하셨잖아요. 석사가 끝날 무렵에 박사를 미국에서 할까 말까 부모님께서 조금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다. 네, 박사만 한국에서 하게 되고, 요즘에 강사 생활은 어떠세요? 한국의 시간 강사 생활이라는 게 빡세잖아요. 보수 대우도 안 좋고. 네, 보수 대우는 당연히 안 좋고요. 근데 뭐 일 자체는 아예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무지했던 것 같아요. 국책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에 내려갔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선배들도 거의 다 그런 세종이라든지 조금 더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음. 계시는 선배들이 대부분이고 선배들이 저한테 줬던 조언은 너무 한국 안에만 보지 말고 아시아 전체를 조금 보든지 뭐 벤처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도 아이고, 뭐 해봐야겠다는 한국에서 생각을 갖고 지방도 안 있어요. 가시는데 그럼 거기 가겠어요? 근데 만약에 지방 아니면 그걸 택해야 된다면 그거를 택할 것 같기는 해요.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느끼기엔 좀 군대 같은? 좀 이렇게 음. 되게 위아래가 되게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예측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뭐 한국적인 문화, 한국에서 사시는데 한국적인 문화가 어딜 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? 지금 일하시는데도 강사도 교수 사회도 엄청 위기적이고 사기업 가도 뭐 사기업 뭐 거기도 똑같아요 분위기. 제가 그래도 저의 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이기도 하잖아요. 음. 그냥 제 장점이 하나라도 제가 살릴 수 없는? 결국은 보고서 다 이제 한국어로 쓰고 과거의 내 영광이 나를 리미트하면 안 되거든요. 과거에 내가 잘했던 나의 학벌이랄지 배경, 부모님이 안정적이시고 아니면 내 스킬, 영어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. 자산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부채가 되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자유롭게 들리지가 않은데. 그러니까 가지신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시간 강사 하다가 치킨 배달해야 돼요. 그야말로 제가 아는 분들 왜 부모님이 당장 수입이 없으시고 근데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강사 아무리 뛰어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학원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LC님은 그게 다 있는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음. 거기서 만나는 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30대 미혼은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음. 하시거든요. 이게 특히 여성. 그분도 서울에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사세요.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어때? 추천하고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제가 그런 걸 이제 네. 근데 욕심인 거죠.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쓰냐면 그냥 그러니까 지방을 내려가서 음. 재연구원에 가던 아니면 서울 어딘가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던 만약에 내 음. 보수가 똑같다면 그냥 후자를 택할까? 라는 생각도 음. 몇 번 했었어요. 이제 그런 음. 선배들도 있기도 하고요. 근데 네. 그분들은 이제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긴 하지만 저는 꼭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음. 저는 좀 약간 뭐 굳이 박사라도 뭐 박사라는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뭐 한 거지?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. 이제까지 뭐 한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박사 지방을 때문에. 또 이제 옵션으로 음. 두는 거죠.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게요. 자기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영어 강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박사를 했지만은 박사를 내세워서 막 내가 박사님 소리 듣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를 나가겠다는 거는 나 부모님이랑 지금 떨어져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되게 자유로우신 상태 같아요. 옵션도 많고 어딜 가도 되는.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생각할 게 없고 나 지금 가서 영어 강사 해야 돼. 돈 없고 나는 생계 때문에 애 처자식도 딸렸고 그래서 해야 돼. 고민이 없거든요 오히려. 번뇌가 없습니다 그럼.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. 뭐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나.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. 그럼 오히려 저 사람은 참 안 됐네. 아이고 배경이 좀 그래가지고 박사 하시고 저거 근데 그 사람은 번뇌가 없습니다. 그냥 가서 일하고 하면서 또 살아보니까 박사하고 영어 강사 무슨 꼴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번뇌가 없고 돈 벌리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. 근데 오히려 자유도가 높아요. 내가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돼. 그럼 번뇌가 깊어지는 거예요.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거든요. 완전 난 이거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거든요. 근데 지금 엘씨님은 지금 상태는 뭐냐면은 어디를 가도 안 행복하다고. 그게 문제라. 음, 외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부모님 생각납니다. 그리고 그쵸. 미국 박사 할 걸 생각납니다. 국책 연구기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서울 생각납니다. 영어학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박사 왜 했지? 10년 생각납니다. 어딜 가도 지금 엘신이 어딜 가도 안 돼. 마음이.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데요? 나는 별로 모르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돼.
그러면 그 몫은 엘신님 몫인 것 같아요. 이걸로 갔을 때 장점, 단점. 여기로 가서 장점, 단점. 지금 그 마인드셋으로는 어디를 가도 후회합니다. 이게 내 길이야. 라고 탁 하고 가면은 태도가 좋아져요. 옵티마이즈에서 조금 손해보겠지. 그래도 태도가 좋아지거든요. 그럼 나 여기서 할게. 여기서 승부 볼게. 그러고 딱 가면은 거기서 일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계속 옆에 곁눈질하면서 있고 3년을 일할 때 한 사람은 이게 내 길이야. 난 지금 생계 때문에 여기밖에 없어.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때 만약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때도 당연히 그런 게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. 그 행복을 위해서도 퍼포먼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도 내 태도가 좋아져야 돼요. 내 태도라는 거는 옵티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태도가 약간 나빠지는 게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벨시님은 조건이 좋아서 옵션이 많거든요. 그 영화관에 가서 일한 선배보다. 근데 행복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옵션이 많은데 그럼 장점이 되잖아. 근데 계속 한다는 거지. 왜 태도가 나빠지니까. 결국 약간 좀 배가 불러가지고 결정을 못하는구나라고 제가 저 자신한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디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지금 그거예요. 벨시님은 사과도 먹고 싶은데 단백질도 먹고 싶고 단백질도 먹고 싶은데 또 탄수화물도 먹고 싶고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. 그거의 단점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가 아니에요. 그 어느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근데 내가 내려놔야 돼. 서울을 내려놓든지 폼나는 박사를 내려놓든지 부모님이랑 붙어서 한국 사는 거를 내려놓든지 뭔가 하나를 내가 내려놔야 정리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길로 갔을 때 행복하게 삽니다. 지금 상태로 가서는 계속 번민이 계속 되실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제가 지금 예를 들었을 때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거든요. 결정 못하고. 그러다가 내가 나를 forced decision을 하는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게. 뭐 인생 뭐 있냐. 이렇게 했으면 옵션이 오히려 많았을 텐데. 이제 이렇게 계속 살잖아요. 그 3년 살고 4년 살고 5년 살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나를 폴스하는 상황까지 갑니다. 그게 엘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실까? 그건 모르겠어요. 집안에 돈이 많은 거는 그런 거로부터 되게 큰 보호망이에요. 내가 강제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한 방어망이 되게 강력한 방어망이 돈이거든요. 왜냐면 보통은 다 생계 때문에 이제 그냥 가버리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엘시님은 그거보다 거대한 방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그럼 지금 같은 상태가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.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았던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쁜 게 됩니다.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. 좋다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자원을 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.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잘못이지.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둘 다 먹겠다는 내 욕심의 탓이지. 남의 탓이 아니야.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라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됐어요. A를 가면 B, C가 생각이 날 거고 B를 가면 A, C가 생각이 날 거고 C를 가면 A, B를 생각하는 내 자신 미래의 제가 그려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더 확고한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그 아니야. 자체가 저한테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꼬리 잡아서 네. 미안하지만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. 에이, 그래. 음, 그래. 난 이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에이, 서울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.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엄청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게 이게 나한테 그냥 내가 출퇴근할 때 펼쳐지는 나한테 풍경에 불과하구나. 그래서 지금 나는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네.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뭔가 결정했어 이런 건 아닙니다. 결정했어라는 건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. 예, 근데 네네. 그래 내가 박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? 내가 그 해서 거기서 배웠으면 됐지. 배워서 지식 갖고 논문도 써봤고 아니면은 미국을 가서 어머니 괜찮아져.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되셔서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 막을 힘이 있어서 내가 막 돌보지 않아도 돼. 이렇게 이건 다 내려놓는 겁니다. 뭔가 결심이 아니고 내가 뭘 포기할지를 내려놔라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을 또 한번 얘기가 되는 생각해 것 보세요. 같아서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